자, 우리가 어저께 지난 시간에 이렇게 단면을 그려봤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내용을 바꿔갈 겁니다. 조금씩 내용을 바꿀 건데, 자, 이렇게요. 여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단과 현관과 거실이었다면 이번엔 거실과 욕실입니다. 자, 뭐 보실까요? 머릿속에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보시면 돼요. 먼저 단면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X라인 그라운드를 만들고 중심선을 세우고, 자, 이 그라운드와 중심선은 항상 기본입니다. 자, 이렇게 생기겠네요. 지붕이 이렇게 만들어지겠군요. 네. 여기가 거실 끝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땅을 파서 기초를 세워야 되겠죠. 자, 옵셋 700mm, 옵셋 400mm, 50mm, 200mm. 그 다음 벽의 두께는 420, 옵셋 21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옵셋 200mm, 옵셋 100mm. 트림, 그리고 한 번 더 필렛. 그 다음, 트림. 자, 요만큼은 마감선이라 그랬죠? 다시 라인. 그러면 거실의 기초가 완성이 됐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엔 바로 이 거실의 높이요. 그건 여기 나와 있는 계단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 계단 하나, 둘, 셋. 계단이 3개예요. 자, 계단 한 칸 높이가 얼마라 그랬죠? 150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곱하기 3. 그러면 이 높이는 현관의 높이입니다. 450mm라는 것. 그라운드에서부터, 즉 지표면에서부터 450mm는 현관까지의 높이고, 현관에서 뭐가 올라가야 돼요? 온돌이 올라가야 돼요. 그 온돌의 높이는 150mm. 자, 그러면 보실까요? 옵셋 450mm. 자, 여기까지가 현관의 높이고, 옵셋 150mm. 이렇게. 그래야 여기가 거실의 높이가 되겠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바깥쪽에 있는 선들은 다 삭제해도 되겠네요. 자, 트림.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나서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옵셋 150mm. 요거는 철근
50mm, 옵셋 200mm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라운드 마무리 져주고 이렇게 잡석 다짐하고 밑창 콘크리트를 그려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150, 150, 50, 200. 자, 해보시죠. 자,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여기가 온돌이란 말이죠. 이 온돌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것, 이게 반자 높이 1000고 혹은 실링이라고 했습니다. 옵셋 2400. 그러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 주거 공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창문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지붕이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창문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이렇게 발코니가 있으면 거실창을 크게 뺄 텐데 발코니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실창을 크게 뺄까요? 작게 뺄까요?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어떻게 할까요? 크게 뺄까요? 작게 뺄까요? 두 가지 방법 다 돼요. 크게 빼도 되고 작게 빼도 되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만약에 저기 발코니가 있다면 거실창을 크게 빼야 돼요. 그래야 거실을 통해서 저 발코니로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발코니가 없다면 굳이 크게 빼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자, 일단 거실창을 크게 빼겠습니다. 거실창을 크게 뺄 거예요. 여기 이쪽은 작게 뺄 거니까 어차피 여기도 잘라서 한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엔 거실창을 크게 뺄 거고 다음엔 작게 뺄 겁니다. 다음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로 여기요. 여기가 지붕 마룻대선이라고 했습니다. 4300mm. 여기 벽 있죠? 자, 옵셋 4300mm. 바로 여기에 욕실이 있는데 벽이 있잖아요. 우린 줄기초라서 여기도 벽이 있어야 돼요. 옵셋 100mm, 매치 프로퍼틱스, 그 다음 라인 옆에서 쭉 끌고 오시면 돼요. 옵셋 200mm, 100mm, 트림, 그리고 필렛.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여기는 거실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욕실이 되는 거고. 다만 욕실은 온돌이 없죠. 온돌이 없습니다. 그래서 150mm가 낮아요. 물론 요즘은 욕실에도 온도를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실이 따뜻하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욕실에 온도를 놓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욕실에다가 온도를 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욕실을 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 철근 콘크리트의 높이는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보시면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일체형일 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위로 올라갑니다. 바로 여기. 자, 테두리보라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벽 두께의 1.5배 이상 해야 테두리보가 된다고 했습니다. 계산해 보면 대략 한 630mm 이상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700mm나 800mm를 많이 써요. 저도 여기다 800mm 쓸 겁니다. 옵셋 80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그리고 여기에 사각형을 이렇게 그립니다. 렉탱글 마이너스 1000, 플러스 400. 그리고 X라인. 자, 이렇게요.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여기까지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미러. 대칭이죠. 지붕을 이렇게 대칭시켜서 만드시면 되겠죠. 이때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중간에 딱 자르면 돼요. 라인을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내고 스플라인 자, 매치 프로퍼틱스 트림. 그래야 여기가 단면입니다 라고 인식을 하겠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처마가 밖으로 나가야 돼요. 처마는 600mm입니다. 중심선에서 600mm예요. 옵셋 600mm. 그리고 요 끝에서 250mm 내리시면 됩니다. 라인 250mm. 자, 모든 벽의 두께는 다 15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옵셋 150 이렇게요. 자, 여기 처마도 완성시켜 보시죠. 자, 미러. 여기도 대칭으로 처리해주고 필렛 마무리해주면 되겠죠. 자, 요게 지금 딱 구조만 그린 게 이렇게 됩니다. 마감 빼고 구조만 그린 거예요. 이 구조를 여러 번 그려서 머릿속에 외우셔야 됩니다. 건물의 구조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 지어 보시죠. 자, 여기에서 조금 더 하자면 요만큼 가요. 옵셋 2400. 여기죠. 선을 하나 그려 보세요. 라인. 여기가 중간이네요. 옵셋 450. 옵셋 600. 네, 여기에 이렇게 문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창문이 있는 거죠. 이렇게 창문까지 그려놓으면 네, 끝나겠네요. 개구부.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남측 인면을 그렸어요. 이번 시간에는 북측 인면을 그릴 겁니다. 자, 북측 인면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 지붕 마룻대선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까지의 거리가 2개가 필요합니다. 보시죠. 지붕 마룻대선에서부터 2400 그리고 3000 이렇게 필요합니다.
먼저 얘를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기다 그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딱 돌려서 그려야 됩니다. 180도 돌려서 그리셔야 돼요. 그냥 그리시면 안 됩니다. 남측 인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라보니까 여기가 왼쪽, 여기가 오른쪽 이렇게 돼요. 그런데 북쪽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 이해되셨나요? 네. 좌우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X라인. 자, 0도, 90도. 자, 옵셋 1300, 3300, 4000, 3600, 1800. 다행히 두 개가 똑같아요. 마룻대선에서부터 2400, 3000 이렇게 내려가네요. 자, 옵셋 2400, 다시 3000. 자, 이동하고 위로 올려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벽면이니까, 아니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벽체선을 그려야 돼요. 벽체의 두께가 420mm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안쪽은 볼 필요 없어요. 바깥쪽만 보면 돼요. 옵셋 210mm. 그러니까 벽체선을 전부 다 이렇게 그립니다. 매치 프로퍼틱스로 벽체의 색상도, 자, 나머지 필렛으로 이렇게 맞춰 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벽선이 이렇게 완성된 걸 알 수 있고요. 옵셋 600mm, 처마가 600mm입니다. 그러니까 600mm 선을 이렇게 뺍니다. 자, 필렛, 자, 끝에 트림 하나 해주고, 자, 이렇게 생겼네요. 다만 얘는 실선에, 아니 외형선에, 인면선에 은선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 구별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똑같이 그립니다. 먼저 이 부분, 건물의 제일 윗부분이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벽체를 이렇게 내려 그리는 겁니다. 벽체선을 맞춰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벽체선을 그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선이 지붕 마루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 중심선과 이 중심선도 그리셔야 돼요. 즉 여기서부터 2400, 여기서부터 3000 이렇게 떨어져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2400 그리고 3000 이렇게 띄워봅니다. 옵셋 2400 다시 3000. 여기네요. 이거 뭐네. 자, 이렇게 되네요.
자, 카피합니다. 여기 있는 선과 여기 있는 선 주의 깊게 보시고요. 자, 처마가 중심선에서 600mm 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심선에서 이렇게, 아니다, 이거 연장해야죠. 이거 잘못 그렸다. 카피. 중심선에서, 자, 이렇게요. 이거 잘못 그렸네요. 잘못됐네요. 그죠? 잘못 만들어졌네요. 일단 넘어갑니다. 무시. 자, 카피. 이렇게 되겠군요. 즉, 여기 있는 벽에 처마는 여기 있고, 여기 있는 벽에 처마는 여기 있네요. 그죠? 이거 처마를 더 올려야 되네요. 테두리보가, 얘가, 이 처마가 반자 밑으로 내려왔죠. 이건 잘못 만든 거예요. 이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설계를 했더니 더 낮아졌네요. 자, 얼마 좀 올려버릴까요? 500을 올려버리죠. 이동하기. (500mm) 올려버리죠. 자, 여러분들도 500mm 올리세요. 500mm 올리세요. 테드리보의 높이가 1300이 되겠네요. 여기 1300, 그러니까 500mm 올리세요. 전부 다 500mm 위로 올리세요. (500mm) 위로 올린 이유는 여기 처마가 반자 밑으로 내려가서 그래요.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저 처마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썼는데 반대쪽을 그리다 보니까 이상하게 오류가 났네요. 일단 처마를 전부 다 500mm 올리세요.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중심선이 누구냐면 여기에요. 이 중심선이 여기고 여기 있는 중심선이 여기입니다. 기억하시죠? 정투상 하는 거. 정투상을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다시 봅니다. 여기가 마룻대선이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가, 이 중심선이 지금 여기가 마룻대선이잖아요. 자, 이만큼 옵셋 했습니다. 똑같이 옵셋 했어요. 그러니까 처마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처마의 위치가, 높낮이가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끌고 가면 돼요. 이 부분의 처마는 여기입니다. 이 부분의 처마도 여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처마는 여기입니다. 높이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요. 라인. 아랫선으로 갈 겁니다. 다시 라인. 이렇게요. 그러면 다시 라인. 처마는 여기죠? 처마는 여기죠? 그러니까 지붕의 모습이 이렇게 됩니다. 처마가 여기니까 이런 모습으로 되네요. 지붕의 모습이 이렇게 되고 벽의 모습이 이렇게 되네요. 자, 옵셋 250mm. 자, 필렛으로 마무리. 그 다음에 선을 또 긋는데 누구를 긋냐면 반자선과 온돌선이요. 그러면 이렇게 정투상에 의해서 건물의 외관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놓고 나니까 이제 뭐가 보여요?
창문이 보이는 거죠. 창문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계고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다시 볼까요? 이 부분이 이쪽이죠. 여기가 이쪽입니다. 좌우가 지금 뒤바뀌어 있는 상태죠. 옵셋 210mm, 옵셋 100mm. 지금 이렇게 벽인 거죠. 벽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라인을 이렇게 그립니다. 아, 여기 중심선들 지금 다 빠졌네요. 벽의 중심선들 다 연결해서 그리시고요. 매치 프로퍼틱스, 여기가 벽의 중심이고, 그 다음 옵셋 600mm, 옵셋 1200mm, 렉탱글. 자, 이렇게 해야 여기 벽이 완성이 되겠죠. 여기에 하나 더 하자면 옵셋 120mm, 라인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창대를 그리고 여기다가 계고부를 만들고. 자, 여기 한번 만들어 보시죠. 어려운 건 없으니까. 여기는 주방이네요. 옵셋 200mm. 자, 주방은 이렇게 생겼네요. 벽이 이렇게 있네요.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문이고 출입구고 여긴 창문이고. 자, 옵셋 100mm, 옵셋 900mm 이렇게 생겼네요. 라인, 자, 이렇게요. 옵셋 2100mm. 그래서 여기가 주출입구고요. 문이 반대로 열리네. 어쨌든 라인 이렇게 생기겠네요. 문이 방향이. 그리고 이쪽에 창문이 있네요. 200mm. 자, 렉탱글. 자, 아니다. 여기는 중간에다가 세우는 게 맞겠네요. 옵셋 1100mm. 이렇게 1100mm 올려주세요. 싱크대가 800mm입니다. 싱크대의 높이가 800이고요. 자, 이렇게 300mm 올려서 여기다가 창문을 그리시면 돼요. 렉탱글 1200, 450. 자, 이렇게 바닥에서 1100mm 그리고 1200에 450mm 짜리. 그러면 이 위로 상부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벽에서부터 100mm, 1200m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화면을 잠깐만 보세요. 바로 이 부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X라인. 자, 아니다. 이쪽으로 가자. 자, X라인. 자, 보시면 이쪽
동쪽에서 본 모습을 그릴 겁니다. 이렇게 잘라서 동쪽에서 본 모습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오른쪽, 아니 이쪽이 왼쪽, 이쪽이 오른쪽이 되겠죠. 자, 옵셋 4300, 얘는 중심선이고요. 옵셋 2400, 옵셋 3000. 지금 이제 벽선들이 이렇게 세워졌고요. 여기가 마룻대선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의 중심이 있는. 자, 그래서 옵셋을 올려봅니다. 옵셋 450, 다시 옵셋 150, 다시 옵셋 2400. 즉 여기가 반자입니다. 반자예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붕의 라인을 잡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붕의 선을 잡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방법. 여기가 지붕 마루죠. 좌우가 똑같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어디가 제일 먼가요? 여기가 지붕이 제일 멀죠. 지붕 꼭대기에서 제일 멀리 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즉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올립니다. 옵셋 800mm, 렉탱글 골뱅이 마이너스 1000,400, X라인, 그 다음 미러, 이렇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이 왼쪽보다 지붕이 더 아래쪽에 생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이해되시나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렇게 제일 멀리 있는 쪽에서 끌고 오는 거죠. 옵셋 800, 이렇게요. 여기는 지금 교차되고 있지만 여기는 요만큼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지붕 마루에서 제일 멀리 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끌고 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그릴 때 어딜 기준 잡았어요? 여길 기준으로 잡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지붕이 이렇게 생겨버린 거죠. 이렇게 처마가, 그러니까 지붕이 반자 아래로 내려가 버리는 경우가 발생한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위로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50mm 500mm 올려주세요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단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면을 기준으로. 여기가 단면이었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선을 내려 긋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지붕의 높이가 이쪽이 좀 더 급하고 이쪽은 좀 더 완만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잡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붕에, 이거 물매라고 해요. 물매를 잡는 방법이 지금 설명한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시험 볼 때 그럼 어떤 걸 쓸까요? 둘 다 써요. 둘 다 써요. 저도 몰라요. 누가 옳은 건지 몰라요. 근데 단지 시험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냥 현장에서 쓰는 것대로 그냥 설계하라고 돼 있어요. 현장에서 두 개 다 쓰거든요. 그래서 둘 다 그냥 다 넘어가요. 물매 잡는 거 이해되시나요? 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물매를 잡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피.
이렇게요. 지붕 마룻대선에서 가장 멀리 있는 벽을 기준으로 해서 X라인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밀어. 이렇게 되는 거죠. 지붕이 마룻대선이 똑같은 거죠. 좌우가 똑같이 만드는 방법인데 이 경우는 이 지붕 마룻대선에서 가장 멀리 있는 벽에 테두리보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작업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거예요. 단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슨 소리? 단면이 여기 있잖아. 단면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단면을 기준으로 하고 반대쪽은 테두리보의 높이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선을 이으면 돼 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분명히 지붕의 라인이 다르죠, 두 개가. 근데 시험에서 둘 다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두 가지를 다 설명드리는 겁니다. 계산하는 건 제일 멀리 있는 거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아까 수업 시간에 했던 게 첫 번째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여길 기준으로 해서 작업했는데 이쪽을 그리다 보니까 지붕이 반자 밑으로 내려가 버린 경우가 발생해서 우리가 테두리보를 500mm 더 위로 올린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거 잡는 방법이 두 가지가 존재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걸 설명을 드렸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거 두 가지 지붕의 물매 잡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자, 확인해 보시죠.